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이제 한 2주 있으면 어, 방학이 아니라 휴가가 다가오네요. 저희 아들은 벌써 방학을 했고 지금 한창 좀 매일 이렇게 가기 싫은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생활에서 이제는 좀 이게 방학이구나 할 정도로 여유로운 그런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방학 바로 전날이었죠. 방학 바로 전날 이제 수요일 날 그때가 또 방학식은 하지 않은 날이죠. 방학식 하는 날 바로 전날이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저희 이제 직장에 제가 이제 서류를 작업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그 서류의 기일이더라고요. 제출해야 할 그런 날인데 원래는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이렇게 본인이 만든 서류를 교환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한 그 제출해야 할 날 전에 미리 이제 저희 이제 파트너 선생님께 파일을 이렇게 드렸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은 상태였고 그 선생님은 요즘 따라 좀 이렇게 딱 그 제출할 날짜 당일에 이렇게 저에게 급하게 파일을 넘겨주셔서 제가 막 확인을 하고 이렇게 넘겨드리고 그 파일을 이제 담당 선생님께 이제 최종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게 좀 조급하게 진행을 하셔서 이번에도 좀 그런 기미가 보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일이 되었는데 파일을 저에게 안 주시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그냥 알아서 그 담당 선생님께 늦게 내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상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물어봐야 되나 물어보지 말아야 되나 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 오늘까지 제출하셔야 되는데 혹시 아직 덜 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뭔가 서류상에 좀 의문이 있어서 좀 머뭇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담당 선생님께 좀 물어보고 서류를 이제 수정을 할 거라서 좀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언젠지도 모르는 그 몇 시까지 뭐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는 선생님을 그냥 하염없이 이제 기다려야 하는 상태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번에 서류에 이제 그 양식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몇 년 이렇게 똑같은 양식으로 하다가 변경이 되어서 좀 제가 뭐 엑셀을 이렇게 자격증을 딴 건 아니라서 좀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차피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은 그렇게 친하지는 않는데 그냥 뭐 제가 제 생각대로 이렇게 진행하기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좀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좀 모호했던 거를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이제 저희 아이 학교 후에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저 혼자서 사무실을 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무료하게 이렇게 뭐 아이랑 같이 더운 날씨에 뭐 집에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그날은 좀 어차피 컴퓨터 작업도 해야 되고 해서 집을 이렇게 나서는데, 집을 나설 때 그때 어떤 아저씨가 보이셔서 제가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아저씨에게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네요. 드리고 나서 그래도 오늘 한 사람 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사무실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뭐 길면 1시간 이렇게 걸릴 줄 알았는데, 제 파트너 선생님께서 뭐 기약도 없으시더라고요. 언제 이제 저에게 파일을 넘겨주실지 기약도 없고 해서 한 오후 좀 늦게까지, 그치 한 2시간 더 넘게 이렇게 좀 사무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제 담당 선생님께 이 엑셀에 보면 이제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에 이렇게 이제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안에 이렇게 체크하는 그거가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봤는데 이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체크가 되나, 막 그 폰에도 뭐 요새 AI 검색 잘 돼 있어서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막 바로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 박스를 어디 이렇게 문자표에서 따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렇게 클릭만 하면 이게 체크가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따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삽입을 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안 건지 잘 모르겠지만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막 담당 선생님한테 연락은 했지만 답장이 안 오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답장이 항상 안 오시는 건 아닌데 답장이 그날은 아예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 체크박스를 해결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완성을 하고 이제 그 담당 선생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희 파트너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좀 봐달라고 파일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봤더니 체크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체크 무늬로 이제 저는 수정을 했었죠. 근데 그 선생님은 그냥 네모칸 안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색이 채워진 그게 이제 체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완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몇 시간 투자해서 이 체크 무늬가 있는 거를 발견해서 넣었는데, 보아하니 저희 파트너 선생님이 만드신 그 체크 박스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뭐 이게 상관은 없죠. 어쨌든 체크만 되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통일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내가 담당 선생님한테 보냈던 그 파일이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또 다시 백을 시키실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검은색으로 칸을 치우시면 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다시 그 파트너 선생님과 똑같은 그걸 또 찾았어요.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수정을 해서 다시 또
선생님께 제출해 드렸네요. 어쨌든 뭐 저는 아무런 수정거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의 서류가 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를 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개운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을 딱 지나는데 뭔가 이렇게 인기척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뭐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는 아니었을 텐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버스 정류장 벤치를 이렇게 봤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유리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투명 플라스틱. 거기 이제 저희 아들 학교에 이제 동급생이죠. 저희 교회에 다니는 그 친구가 딱 3번 본 것 같습니다. 학교 초에 정말 봤었고, 그래서 너가 이 중학교구나 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여러 친구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뭔가 반응이 좀 냉랭해서 제가 이렇게 좀 낙심되어 있는 상황에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불러주면서 이렇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저를 불러주면서 인사를 했어서 제가 좀 기운을 얻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 그때가 한 3번째였을 거예요. 제가 이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적으로 이렇게 버스 정류장을 봤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투명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그 벤치 안에서 저를 보고 막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막을 사이에 두고 저희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본 거라서 그냥 저도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인사해주는 친구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벤치 쪽으로 제가 이제 돌아서 갔는데 그 친구가 올 줄 몰랐는데 제가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화들짝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소통이 거진 없었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인사해 준 것도 고맙고 해서 그 친구 앞으로 가서 일단 이름을 먼저 불러줬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 어디 가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주는데 집에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인사는 잘해줬지만은 이제껏 소통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 이게 뭐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걸었더니 서로 이제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간다 했는데 제가 이제 치과로 들었어요. 그래서 너 이빨 아프냐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빨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에 간다고, 치과 아니고 집에 간다고요. 이렇게 말을 주어서 저도 당황을 했죠. 그렇구나. 지금 귀가 참 안 들려서 서로가 뭔가 그런 소통의 자리가 쉽진 않은데 제가 기회를 딱 잡았는데 뭔가 이렇게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더 얘기해봤자 이 친구가 더 불편하겠다. 얼굴도 지금 좀 뭔가 어색한지 얼굴이 붉어져 있고 이름을 불러서 그랬나? 어쨌든 좀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그런 상황이.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래 집에 가구나 하면서 다음에 또 보자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주고 그렇게 이제 돌아섰네요. 중학생들은 이렇게 말을 걸면은 약간 쑥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여자애들도 보면은 좀 대담하게 이렇게 질문도 던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중학생이 이렇게 딱 되면은 애들이 뭔가 움츠러든다는 그런 느낌이 좀
좀 요즘에 저는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날은 그렇게 이제 지나갔고, 이제 목요일이 이제 방학 시기였죠. 방학 시기라서 오전에 이제 저희 아이랑 이렇게 이제 방학 시기니까 거기에 있는 선생님과 그리고 제가 맨날 등교할 때 만나는 그 안전요원분들 그리고 친구들 다 이제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복음을 좀 뭔가 이제 쉬니까 쉬기 전에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랑 동교하면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그 분들에게 제가 이제 뭐 저희 아이 방학해요 하면서 더운데 수고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감사 인사를 좀 전하려고 이렇게 갔었었는데 다 조금 이렇게 뭐 복음은 전했는데 이렇게 뭔가 소통을 했다 하는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그래도 어쩔 때 막 뭐 날씨가 좀 흐리던지 막 그럴 때 고생 많으십니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매일매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은 항상 이렇게 손짓으로 안녕하세요 하면은 막 이렇게 웃어주면서 이렇게 인사를 주시는 분이었는데 뭐 이제껏 말을 안 하신 분에게는 제가 갑자기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희 아들 이제 방학해요 하면서 더운데 고생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 세 분의 안전요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제쳐두고 한 분 그래도 좀 소통을 조금이라도 했던 분에게는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갔는데 그날은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인데 그래도 한 달 못 뵐 텐데 인사를 못 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저희 아들이랑 교문 쪽으로 갔죠. 교문 쪽으로 가서 그 할아버지 안전요원분이 교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뭐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맨날 안녕하세요만 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래도 더운데 수고하세요. 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막 이런 느낌으로 좀 다르게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죠. 했는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교문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뭐 교감 선생님 계시든지 아니면 생활 지도부 선생님 두 분이 나오시든지 보통은 이제 생활 지도부 선생님 한 분만 계시니까 뵈면은 1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자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복음의 기회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뭐 더운 날씨에 항상 아이들이 등교 잘하는지 이렇게 마중 나오셔서 그래도 한 뭐 길면 30분이겠죠. 계속 이렇게 서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했었잖아요. 입학 때부터 했었으니까. 그리고 저도 저희 아이를 이렇게 매일 등교시키는데 그게 힘들 줄 아니까 인사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좋은 마음으로 제가 인사를 드렸죠. 먼저 인사를 이렇게 꾸벅하고 1학기 수고 많으셨네요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저에게 반응을 주셨죠. 뭐 복음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전하지 못했고
그래도 이런 말 해서 용기는 안 나지만 이런 말 해서 다행이다 하면서,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굉장히 뭐 이런 말까지 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3년의 시간이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6년을 아이를 이제 뭐 학교를 왕래를 했지만 3년 정말 짧다. 뭐 방학 고작 해봤자 3년 동안 6번 있고 뭐 스승의 날 한 3번 있지 않냐 뭐 이런 인사 정도야. 그리고 뭐 거짓 1학년 1학기 지나면 거짓 뭔지 좀 반틈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분이 3년 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또 한 번씩 예기치 못하게 막 선생님도 바뀌고 이러니까 이 순간을 좀 부끄럽지만, 그렇게 인사하는 게 부끄럽지만 시간을 보면은 참 그런 인사를 받으실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인사를 드렸고, 이제 아이를 딱 데려다 주고 이제 저는 나오면 되는 거죠.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교문 쪽으로 향하는데 제가 그 전에 최근에 그 학교 밖에서 전도를 했던 그 남자 학생, 약간 이렇게 덩치가 크고 좀 행동이 느린 그 학생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인사는 하진 않았습니다. 인사까지 해주면 좋겠는데, 복음도 전했는데 인사해주면 좋겠는데 못했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탁 타고 오길래 제가 이렇게 그냥 한번 쳐다를 봤죠. 쳐다를 봤는데 그 바로 뒤에 생활지도부 선생님께서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올라오시니까 나는 그냥 수고하세요 하고 가면 되겠다. 뭐 1학기 고생하시는데 이 말 했으니까 아니 수고하세요 하면서 가면 되겠다 했는데, 뭔가 이렇게 말 주머니를 가지고 이렇게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하는데, 더운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름 방학 때 진짜 잘 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 하면서, 선생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방학 때 잘 쉬시길 바래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는데, 이제 그 얘기만 끝나고 이제 서로 돌아가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제가 찬스를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방학이 이제 시작되면은 이 선생님 얼굴도 못 뵐 거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학기가 넘어가기 전에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마지막 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굳이 저에게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멘트를 주시니까 이 기회 진짜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물어보니까 전 교회는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전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좀 어색하셨는지 빨리 고개를 좀 돌리시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진짜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언제쯤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진짜 거진 졸업할 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그렇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했죠. 그 뻘쭘함은 그 뒤에 일인 거죠. 방학 다 끝나고 이제 그 선생님을 뵀을 때 이 선생님의 느낌이 정말 저를 해피하실, 좀 불편해 하시는가, 아니면은 그래도 잘 지내시려고 하시는 건지, 방학이 지나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학교 시간이 돼서 제가 이렇게 이제 교문 쪽으로 다시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그때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교문에서 나오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막 또 말 주머니를 준비하셨는데 막 제가 듣기도 전에 막 이렇게 뱉으시는데 잘 들어보니까 어머니 진짜 수고 많으셨다고 그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제가 아이고 아닙니다 하면서 뭐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인사 못 드렸는데 어쨌든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못 해드리고 교감 선생님 방학 잘 보내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네요. 복음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좀 그렇게 먼저 인사를 이렇게 저에게 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나 정말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그분들은 보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수고한 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1학기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위로 격려해주는 그런 인사를 들으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죠. 실무원 선생님은 제가 뵙지를 못했고 실무원 선생님은 이제 그 방학식 날을 제외하고는 이제 계속 봤어서 뭐 소통을 좀 한 상태였는데 마지막 방학식 때는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어쨌든 도움반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를 제가 또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실무원 남자 선생님 젊은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도 제가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 방학 잘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했나 그렇게 제가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제가 이제 문자로서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렸는데 답장은 없었고 어쨌든 한 분의 선생님은 못 뵈서 인사를 못 드렸지만 좀 제가 이렇게 배웠었던 선생님들께 좀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대부분 좀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좀 시간을 또 끌더라고요. 시간을 끌고 있으니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방학식인데 이제 제가 이제껏 뭐 이렇게 소통을 했던 친구들 뭐 그렇게 진전 없는 것 같지만은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재정으로서 좀 이렇게 주신 그 재정을 방학식 때 그래도 뭐 친구들 뭐 데리고 뭐 편의점 한번 가서 뭐 아이스크림 한번 사 먹으면 안 되겠네. 뭐 매일 사 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방학인데 이 여름 방학은 1학년의 마지막이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뭐 얼마 안 되는 아이스크림을 좀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돈을 준비해 갔었고 제가 저희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때 좀 좋은 마음으로 평소에는 이제 친구들이 막 학교 때 막 계단에서 내려오든지 막 복도에서 이렇게 나오든지 하면 저 눈을 회피합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들도 부담스럽겠죠. 근데 이제 이 방학 시기니까 좀 아이들을 좀 사랑스러운 그런 눈으로 이렇게 좀 그들이 좀 안 어색하게 좀 표정을 지어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 친구는 이제 신발장 앞에서 여자친구랑 이렇게 장난을 치던 그 남자 학생인데 그 남자 학생이 또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어서 제가 너 안녕 하면서 방학 잘 보내 이렇게 인사를 줬었고 주니까 또 그렇게 뭐 인사를 어색해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다니는 3학년이죠. 3학년 여학생에게도 제가 방학 잘 보내라고 인사를 했고 뭐 저희 아들이랑 같은 초등학교 나오는 그 친구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주고 싶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뭐 본인이 막 바빠서 가는
발걸음을 제가 막 붙잡고 막 그러기는 좀 불편한 지금 단계라서 그냥 그 친구가 딱 인사만 하고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잘 보내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건물 안에서 뭐 마주치는 친구들이랑 인사를 하고 이제 신발장으로 왔었죠. 신발장으로 왔는데 그 제가 비포 스쿨에서 봤던 그 남자 학생이 이렇게 싹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 바로 앞에서 막 엄마한테 막 질문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막 답변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 남자의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저를 받는 것 같은데 인사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신발을 꺼내려고 바로 옆쪽으로 와서 신발을 꺼내는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뭐 저희 아들이 뭐 저에게 질문을 해대든지 말든지 넌 좀 비켜라 하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야 너 방학 잘 보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답은 없었고 좀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좀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주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워했죠. 나 참 말주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렇게 이제 좀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랑 소통을 좀 많이 했었던 그 여자애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집에 같이 가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 같이 가자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랑 같이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자고 약속을 했었었는데 그 친구가 나타나질 않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가자고 제가 얘기를 했고 제가 가려는 편의점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가려는 편의점이 어딘가 봤더니 정말 좀 멀죠. 저희 집이랑 사무실 간의 거리가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집까지의 또 반대되는 거리까지 가는 그 거리에 있는 편의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의점이 너희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라서 네가 이렇게 여길 가자고 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눈치를 챘고 이렇게 가는 길에 좀 거리가 멀었지만은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꼭 소풍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줘서 그래 네가 맨날 혼자 가다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을 너는 언제 느껴봤니? 좀 측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제가 원치 않은 그런 거리였지만 그래 네가 기분 좋으면 됐다 하면서 막 그 육교에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막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막 타면서도 자꾸 막 소풍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저의 머리를 만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제 참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막 제 머리도 만졌다가 제가 저희 아들 뭐 한 번씩 이렇게 스킨십을 하니까 그 친구가 본 거죠. 보다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 스킨십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자제를 시켰고 내 머리는 괜찮다면서 이제 내 머리에 이제 좀 이렇게 관심을 돌리더니 처음엔 괜찮았죠. 이렇게 만지고 막 머리 뭐 이렇게 말 같아요 하면서 말꼬리 같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가 그래도 좀 이런 것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친근감을 느끼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가만히 내버려 뒀었죠. 근데 이렇게 만지다가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탁 잡고 확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탁 기분 나쁘게 땡게 아니라 서서히 힘을 주면서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느끼고 나서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의문이 들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프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습성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예 머리 못 만지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딱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그렇게 어, 그 친구가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예전 같았으면 저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당하는 대로 막 싫은데도 막 하는 거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이제 할 말을 하게끔 해주셨으니 제가 그때도 이제 좀 자제해야 할 행동을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그 친구가 들었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너무 뭐 딱 잘라서 말하면 이 친구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좀 유도리 있게 그렇게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이제 어린 친구들을 보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뭐 머리도 한 번씩 이렇게 뭐 만질 때도 있고 잡아 당길 때도 있고 막 머리를 막 자기 입에 넣을 때도 있는데 막 그렇게 제가 거절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선생님 이런 거 안 좋아한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주곤 했었는데 이 학생은 또 중학생이고 또 좀 예민할 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친해진 지 얼마 안 돼서 참 얘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제가 막 묵묵부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어렵다. 항상 이런 관계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참 이렇게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가고 싶었던 편의점을 갔고 저희 아들이 막 라면 막 사달라고 해서 라면이랑 이제 초코우유인가요? 초코우유랑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민트 초코 이거를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고르라고 했었었는데 자꾸 막 빨리빨리 고르지 않고 저희 아들이 고르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저도 이제 제가 교제를 하는 거니까 저도 사 먹어야 되니까 나도 라면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라면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친구가 라면 같이 나눠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따로따로 먹자 하면서 요즘에 감기 조심해야 된다, 우리 아들도 콧물 감기 걸렸다 하면서 좀 따로따로 먹자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자꾸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를 보고 같이 나눠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 알겠어 하면서 그럼 나눠 먹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저도 다 골랐으니 이제 너 골라가 하니까 그 두바이 쫀드 쿠키인가 그거를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 플러스 원인데 하나만 사고 싶은데 이거 원 플러스 원이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고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 하면서 그냥 2개 사 하면서 하나는 뭐 다른 뭐 어머니 갖다 드려도 되지 했는데 아니라고 막 1개만 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사더라고요. 사서 다른 것도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하나 이거만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 것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죠. 계산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제 처음 뭐 그전에도 뭐 한 번씩 오긴 했지만은 좀 요즘에 이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가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 터도 아무래도 이제 이 친구랑 교제하면 좀 자주 갈 것 같은 터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그 분이 이제 주인 같기도 하더라고요. 부부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남자 사장님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드렸죠.
반응이 나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드렸고, 이제 저희가 계산한 것을 이제 앉아서 먹으면 되는데, 테이블이 좀 아쉽더라고요. 테이블 자체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아니라 벽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테이블인데, 거기에 딱 세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좁은데 먹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는 앉자마자 바로 이제 쫀득 쿠키를 이렇게 한 입 딱 무는데, 그게 이제 약간 온도가 낮은 곳에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이라서 딱딱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 입 베어 먹고 먹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를 가방에 넣어 달라고 해서 제가 넣어 줬는데, 결국에는 그걸 꺼내더니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뭐 민트 과자도 먹고 쫀득 쿠키도 먹고 라면도 먹고 초코우유도 먹고 완전히 막 행복하게 막 그렇게 기분이 좋았었죠. 그 아이는 좀 봤는데 되게 솔직한 면이 있는데 또 성격이 좀 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도 갔는데 좀 본인이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겠다고 얘기는 했었죠. 얘기는 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 라면 이렇게 물 받아놨는데, 이모 저희 집 가는 방안까지 좀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아 미안하다, 우리는 여기 라면을 먹어야 되고 못 따라갈 것 같다, 이 앞에서 이모가 그냥 너 가는 거 볼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집에 같이 이렇게 가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안 된다. 우리 아들이 예민해서 혼자 놔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면서, 저의 본심은 따라가기 싫다, 귀찮다 였지만 아들의 핑계를 댔죠. 아들을 혼자 놔두고 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뭐 라면을 놔두고 제 아들이랑 저랑 잠시 외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긴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의 본심이 이제 귀찮기 때문에 안 된다, 위험하다, 얘 혼자 놔두면 위험하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아이를 그냥 편의점 밖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방학 잘 보내고, 뭐 방학 때 이렇게 따로 불러서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서 교제할 그런 것까지는 좀 생각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던지 막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학 잘 보내고 우리 보자 하면서, 너 방학 때 뭐 할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뭐 머리 땡긴 거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네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새로운 친구랑 이렇게 교문 밖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는 정말 쉽지는 않은 그런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어차피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거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해준 것에 좀 감사했었고, 네 덕에 이렇게 멀리 편의점에 와서 복음도 전하고 또 너랑 교제도 한다, 이런 느낌 한번 가져본다, 이런 생각으로 좀 고마움의 표시를 좀 했었죠.
그 편의점에 이제 여자 사장님도 계셨는데 막 저희 아들이 너무 수다스럽게 이제 막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하니까 엄마가 심심하진 않겠다면서 뭐 저런 손님 이런 손님 막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셨는지 막 느긋한 그런 표정으로 말을 거셨는데 제가 보험은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인상이 굉장히 좋으셨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진관도 하는데 사진관에 그 하시는 분이 또 아드님이신 것 같은 느낌이 가족분이 편의점에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하시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어쨌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금요일은 제가 직장을 간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토요일 날에 이제